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에게는 얼마 전까지 누구보다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결국 많이 실망하고 헤어지게 됐지만요. 늘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던 사람이었죠. 아마 그랬기 때문에 그 남자의 우물쭈물한 행동이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네요. 살면서 꽤 세상의 매운맛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바로 제 면전에서 쓴맛을 봤었네요. 제가 고상한 교수님 집안 아들을 사랑했던 대가로 말이죠. 제가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저는 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였기에 엄마는 두말 없이 저 하나는 키울 수 있다며 이혼하셨다고 하네요. 사실 아빠는 저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하지 않으셨대요. 이건 제가 자라면서 엄마가 이모와 단둘이 대화하시는 걸 몰래 들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그렇더라도 저는 크게 충격받거나 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빠가 저를 저버린 것 같은 기분에 좀 슬프긴 했지만 제가 자라는 동안 아빠가 한 번도 절 찾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던 거죠. 엄마는 정말 열심히 저를 키우셨지만 경제적인 사정은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어요. 저는 실용 전문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1년 만에 마치고 취업 자리를 알아봤고 다행히 한 곳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저는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많은 걸 배웠고 10년이 지나 온라인 쇼핑몰을 열면서 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죠. 엄마는 제가 일만 하면서 악착같이 돈만 벌고 남자한테 관심이 없는 걸 많이 걱정하셨어요. 우리 은선이 남자친구도 사귀고 놀러도 다녀야지. 이제는 너무 사업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 아유, 엄마, 아직 아니야. 우리 쇼핑몰 좀 더 자리 잡고 종류도 더 많이 늘려야 돼. 엄마가 무슨 걱정하는지 아는데 내가 때 되면 남자도 사귀고 결혼도 할 테니까 염려 마. 제가 엄마한테 말한 대로 되기까지는 또 한 5년 정도 걸렸어요. 그때도 저는 매일 새롭게 터지는 여러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없긴 했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고등학교 절친의 권유에 못 이겨나간 동창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너 강은선 맞지? 나 너랑 한 번 같은 반이었는데 기억나? 아, 김민호였나? 얼굴은 기억나. 김민호가 아니고 김민수야. 얼굴이라도 기억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각자 다른 자리에 앉았는데 그 후로 남자는 계속 저에게 호감을 표현했고 저도 싫지 않아 몇 번 만나다 보니 어느새 사귀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자상한 성격이었고 늘 저를 배려해줬어요. 그래서인지 좀 우유부단해 보이긴 했어도 사람이 너무 착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남친은 인류대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죠. 그럼에도 제 앞에서 자기 학벌을 자랑하거나 저를 학교로 얕보거나 하는 건 전혀 없었어요. 사람이 무의식 중이라도 자기가 더 우월한 걸 나타내고도 싶을 텐데 그런 기색이 전혀 없어서 참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많이 감동해서 남친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저희가 사귄 지 2년이 되는 날 남친은 2년 기념이라면서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남친은 예쁜 반지를 내밀며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강은선, 나랑 결혼하자. 너처럼 멋진 여자는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 결혼하자. 나도 너랑 살면 행복할 것 같아. 역시 잘 나가는 사업가 강은선답다. 대답도 화끈하고 시원시원하네. 고마워. 내가 잘할게. 고맙긴. 나도 네가 좋으니까 결혼하자고 하는 건데. 그럼 나도 고마워. 프로포즈 해줘서. 남친은 제가 사업을 한다고 그걸 마치 자기 일처럼 뿌듯해했고 자기 친구들한테도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제 사업은 좀 더 영역을 확장해서 더 많은 종류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헤어질 즈음에
남친은 제 가슴을 콕 찍는 말을 하더군요. 혹시 우리 집 인사하러 가서 속상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러려니 넘어가죠. 우리 아빠가 대학 교수인데 엄마가 그런 거에 되게 자부심이 크거든. 내가 학벌 좋고 대기업 다니는 걸 훈장으로 여기시는 분이라. 어쩌면 너한테 좀 상처를 줄 수도 있어. 근데 그냥 이해해줘. 엄마들은 그럴 수 있잖아. 응? 저는 그때 좀 불길한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 결혼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일단 남친 부모님을 만나보고 엄마한테 제 결혼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긴 제가 남친에 비해서 학벌이 많이 딸리는 건 사실이니 그걸 문제 삼으면 감수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학벌이나 집안 이야기로 비교하는 건 그러려니 넘어가야 되겠다고 각오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남친은 제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하더라고요. 엄마가 네가 얼마나 괜찮은지 알아볼 수 있게 내가 진짜 말 잘할게. 남친이 너무 그러니 처음엔 그러려니 했던 저도 점점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무거워져 갔어요. 어쨌든 남친은 제가 집에 인사 갈 날을 걱정했고 저도 그날은 다른 일정을 잡지 않겠다고 했어요. 얼마 후 저는 일을 마치고 남친과 약속한 장소에 먼저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남친이 아닌 지긋하게 나이 드신 여자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다름 아닌 남친 어머니였어요. 아가씨가 강은선 맞지? 민수 핸드폰 화면에서 봤어. 나 민수 엄마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어머니 나오신다는 얘기 민수한테 못 들었는데 같이 나오시는 거였어요? 그건 아니고 내가 아가씨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보려고 왔어. 남친 어머니는 굉장히 우아하셨는데 눈빛은 참 차갑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빠르게 아래 위로 훑어보시더니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민수가 통 여자 사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내 애간장을 그렇게 녹였는데 핸드폰 화면도 아가씨랑 찍은 사진으로 바꿔놓더니 아가씨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잖아. 나이가 적지도 않은데 동갑에다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니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궁금하겠어.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이해해요. 근데 아가씨 부모님은 뭐 하셔? 우리는 민수한테 들었지? 애들 아버지가 땡땡대학 교수야. 우리 아들들 다 인류대 나왔고 나도 땡땡대학 출신이고 잠깐 강사도 하고 외국어 학원에서 영어도 가르쳤어. 근데 내가 민수한테 아가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못 들었거든. 저는 엄마랑 둘이 살고요. 엄마는 전에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셨고 지금은 그냥 집에 계세요. 순간 남친 어머니 표정이 험악하게 바뀌었어요. 그분 눈빛이 무서워도 환하게 웃고 있어서 그래도 덜 긴장됐는데 갑자기 불을 꺼버린 것처럼 분위기가 아주 칙칙해져 버렸죠. 그때 남친이 왔고 남친은 자기 엄마가 내 앞에 있는 걸 보고 아주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가 여기 웬일이야? 누구랑 약속 있어? 약속이라면 약속이지. 너랑 얘랑 만나는 약속. 나는 네가 죽고 못 사는 여자가 누군지 궁금해서 나와봤고. 근데 민수 너 언제까지 날 속일 생각이었어? 제 아빠도 없고 엄마랑 사는데 엄마는 보험 설계사였다는데? 네가 그래서 결혼한다고만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구나. 허천지. 첫눈에 딱 봐도 애가 품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긴 한데. 그래도 그렇지. 너 엄마 복장 지르려고 이런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한 거야? 엄마, 은설이 내 여자친구잖아. 이렇게 무례하게 굴면 어떡해? 네가 무례를 말해? 네가 이런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한 게 엄마랑 아빠한테 무례한 거야. 내가 이딴 며느리 보려고 너한테 그렇게 온갖 정성 쏟아서 인류대 졸업시키고 대기업 갈 때까지 뒷바라지 한 줄 알아? 은선이 부모님 일은 은선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 은선이 능력 있어.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나처럼 그냥 월급 받는 일 하는 거 아니야. 무엇보다 본인 능력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 능력? 아가씨 능력이 그렇게 좋아? 무슨 사업하는데? 어떤 분야? 아, 네. 저는 뷰티 쪽 중심으로 쇼핑몰을 하고 있어요. 뭐? 쇼핑몰?
남친 어머니는 기도 안 찬다는 표정으로 저를 멸시에 찬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개나 소나 다 한다는 그 쇼핑몰? 그래, 그럼 대학은 어디 나왔어? 민수 정도 수준은 되지? 아니요, 저는 땡땡 실용 전문대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친 어머니는 하이톤으로 소리를 꽥 질렀어요. 민수 너 미쳤어?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엄마 좀, 엄마 지금 정말 예의 없는 거 알아? 네가 감히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남친 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남친은 더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태풍이라도 맞은 기분이라 어떤 대꾸도 할 수 없어서 두 사람을 그저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 잔말 말고 당장 따라와. 집에 가서 얘기 좀 해. 엄마, 나 오늘은 은선이랑 약속. 시끄러워. 빨리 오지 못해. 남친 어머니 기세는 정말 대단했어요. 결국 남친은 자기 엄마 뒤를 따라가며 손짓으로 나한테 전화하겠다는 신용만 남겼죠. 혼자 덩그러니 남은 저는 주변에서 쑥덕거리는 소리를 듣다가 정신을 차리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당시에는 한 대 맞은 것 같아 아무 생각도 안 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기가 막혔고 모멸감이 올라왔어요. 제 조건이 안 좋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남친도 선뜻 저에 대해 이야기를 잘 못했을 거예요. 남자 쪽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니 궁금해서 저를 알아보고 싶었을 거고요. 다 이해하긴 하지만 이렇게 사람 면전에다 대놓고 너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다니. 사람이 학벌이 좋지 않고 대기업에 다니지 않으면 인격적인 대우도 해주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정말 뼈저리게 느끼겠더라고요. 그날 밤 남친은 제게 전화하지 않았고 며칠이 지나서야 문자를 보내었어요. 일단 우리 집 인사 가는 건 좀 미루자. 엄마가 지금 좀 당황하셔서 그렇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은선이 너한테도 미안해. 내가 좀 더 빨리 집에 얘기했어야 됐는데. 그래도 좀 늦어지는 것 뿐이지 우리 결혼 못하는 거 아니니까 기다려줘. 알았지? 착하긴 했지만 그만큼 단호하지 못하고 싫은 소리 못하는 남친인지라 부모님 눈치만 보고 있을 게 눈에 선하더라고요. 답답하기도 했지만 성격이 그러니 뭐라 할 수도 없어서 저는 그저 알겠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보름 정도 저와 남친은 연락하지 않았죠. 저는 남친 어머니가 하던 말이 생각나는 게 싫어서 어떻게든 일에만 몰두하며 지냈고요. 그렇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손님을 맞이하게 됐어요.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집 근처에 못 보던 고급 승용차가 서 있더라고요. 그 차의 운전석에 있던 남자는 저를 보더니 얼른 차에서 내렸어요. 실례합니다. 강은선 씨 맞죠? 혹시 강민욱 씨가 아버지 되시나요? 저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빠의 이름이라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서 머뭇거렸어요. 그럼 어머님 성함이 김, 미자, 숙자 맞나요? 네, 맞아요. 우리 엄마 이름이에요. 근데 누구세요? 저 강민욱 씨 아들이에요. 은선 누님의 이복동생이고요. 너무 뜻밖의 말에 저는 뭐라고 해야 좋을지를 몰랐어요. 저희는 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지 2년쯤 됐어요. 그때부터 누님을 계속 찾았고요. 아빠가 미국에서 박사 따고 큰 회사에 임원으로 계속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누님이 많이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희 가족은 누님하고 누님 어머님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다 이해하고 있고요. 근데 아빠가 지금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결국 심부름센터에 의뢰해서 누님을 찾게 됐어요. 아빠 많이 원망하세요? 저는 이 얼떨떨한 상황에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친과의 결혼 때문에 이래저래 심란한데 갑자기 어릴 적 헤어진 아빠가 나타난 게 무슨 운명의 장난 같더라고요. 엄마는 제 이복동생이 하는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셨어요. 그러다가 아빠를 보러 가겠다고 하셨고 저도 그러겠다고 했죠. 종합병원에 입원한 아빠를 본 엄마가 처음 한 말씀은 이거였어요. 우리만 생각하고 싫다고 헤어지는 바람에 은선이가 마음고생 많이 했어. 머리 좋고 똑똑한 애가 4년제 대학도 안 가고 실용 전문대 갔다가 거기도 졸업 안 하고 일만 했다고. 그 미안함에 용서를 빌려오면
건강하게 와야지. 이게 뭐야? 딸 앞에 이런 꼴이 돼서야 나타나면 뭐하냐고. 엄마의 말씀에 아빠는 눈물만 흘리시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좀 위험한 수술을 앞두고 계셨고 그 수술이 잘 끝나야 마음을 놓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와 엄마는 그런 아빠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간병에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코로나의 여파로 면회나 간병을 직접 들어가서 할 수 없었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저희 연락처도 남겨놓았고 모든 것에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했죠. 그리고 돌아가려는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이복 동생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빠의 지금 부인이 우리 엄마 손을 잡더니 이러는 거였어요. 이게 남들 보기에는 많이 이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 시간도 많이 흘렀고 두 분 앙금이 많이 풀리신 것 같아서요. 저희 그냥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다른 친척이 없어서 많이 외로워요.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였죠. 엄마는 그분의 손을 토닥이며 울먹이셨어요. 지금 이 나이에 자존심 부려서 뭐 하겠어요. 먼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나도 우리 은선이 위해서라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 은선이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동생도 생기니 그냥 마음이 좀 놓이네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신 건 남친 어머니가 엄마에게 전화해서 저와 절대 결혼 못 시키니 그런 줄 알라며 아주 으름장을 단단히 놓아서 그랬었다는 걸 뒤늦게야 알게 됐어요. 제 앞에서 대놓고 면박을 줬던 걸 생각하면 남친 어머니가 엄마한테는 어떻게 했을지 눈앞에 선이 그려지더군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한 것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는 남친에게 점점 마음이 멀어져만 갔어요. 그리고 아빠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셨다고, 다행히 고비는 넘겼다고, 앞으로 잘 지켜보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한시름 놓고 나니 그제야 남친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은선아, 많이 기다렸지? 엄마가 이제 너 보시겠대. 내가 그랬잖아. 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정말 잘 됐지? 그런가? 잘 된 건가? 너 어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나 정말 노력해서 엄마가 너 인사하러 오라는 허락 받아낸 건데. 그럼 잘 된 건가 보네. 알았어. 제가 시큰둥하니 남친은 좀 당황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남친 집에 인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속으로 계속 갈등하고 있었어요. 남친 어머니는 남친 모르게 우리 엄마한테까지 모진 소리를 한 것 같았고 저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지켜줄 것 같았던 남친은 자기 엄마한테 제대로 말도 못했고요. 사실 그게 제 마음이 식은 가장 큰 이유이긴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아주 마음을 접은 건 아니어서 이번에 다시 만나면 또 다를지 모른다는 희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친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 희망은 부질없었다는 걸 바로 깨달을 수 있었죠. 남친 어머니는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저를 맞이했어요. 넌 오늘 같은 날도 차림새가 이게 뭐니? 결혼하고 싶은 남자 부모님을 만나러 오는데 하다못해 명품 하나는 걸치고 와야 되는 거 아니니? 저를 보자마자 표독스럽게 짜증부터 내는 자기 엄마를 본 남친은 사색이 돼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때의 남친 표정을 보고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자기가 사랑한다는 여자가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걸까요? 결혼 전에도 이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과연 저를 정말 지켜줄 수 있을지, 아니 같이 수많은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게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 나가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그런데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남친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남친 어머니가 팔로 제지를 하더군요. 어디서 소파에 앉을 생각을 해? 거기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저는 일단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제가 괜히 얼굴 붉혔다가는 남친은 정말 기절이라도 할 것 같았거든요.
남친은 지 엄마한테 완전히 기가 눌려서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서 있더라고요. 얘가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너의 진실된 모습을 봐주지 않는다면서 계속 우리 눈치만 보길래 어쩔 수 없어서 널 부르긴 했어. 그런데 우리 집 좀 봐. 너도 눈이 있으면 보이지? 저게 벽에 걸린 수많은 상장하며 얘 아버지 교수로 저렇게 많은 학회며 유명한 자리에 간 사진들 보여? 우리 집이 이런 집이야. 민수 형도 민수랑 같은 대학 나와서 대학에서 애들 가르치고 우리 큰며느리는 꽤 좋은 회사 다닌다. 그런데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 봐라. 너도 편치 않을 거다. 일단은 수준이 맞아야 말이 통할 거 아니야. 근데 대학도 못 나오고 뭐? 실용 뭐라고?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전문대도 다니다만 네가 우리 집에서 과연 뭘 할 수 있겠어? 게다가 편부모 밑에서 자라서 이런 자리에 올 때 배운 데 없이 수수한 브랜드로 걸치고 오는 거 그거 우리 무시하는 거잖아. 나는 오늘 확실히 해야겠어. 우리는 그런 며느리 못 본다. 당신도 한마디 해요. 쟤 오는 거 싫다고 펄펄 뛰었잖아요. 당신이 다 했는데 뭘 또 알아 해. 아무튼 잘 들었냐? 아무리 요즘 세상이 변한다고는 해도 한국은 학벌 사회야. 네가 한다는 그딴 사업 같지도 않은 걸로 돈 좀 만진다고? 과연 네가 진짜 잘 사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 라더니 남친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엄마, 이런 말 없었잖아. 대체 은선이한테 왜 이러는데? 너야말로 정신 차려. 좀 수준이 되는 애를 데려오라고. 애비도 없이 혼자 사는 여자 밑에서 커서 거칠게 돈이나 번 애를 뭘 보고 우리가 허락하라는 거야? 남친은 자기 엄마가 소리를 꽥 지르니 또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집 바닥에 무릎을 꿇는 순간 이미 마음이 떠났기에 더는 실망하지도 않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만 일어나서 가야겠다고 마음만 먹고 있었죠. 그렇게까지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데 저도 더는 안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쭉 참고 들었지만 열심히 사신 우리 엄마를 비하하는 말은 도저히 못 듣고 있겠네요. 어찌됐든 제가 죽어도 싫다는 뜻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머어머, 제 말하는 뽐새 좀 봐. 너 봤지? 저게 못 배워서 다 저러는 거야. 확실히 정상적인 가정교육 받은 애가 어른한테 저러겠어? 그건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하니까 그런 거지. 얘가 아주 그새 쟤를 닮았나?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그렇게 남친 엄마가 또 남친을 잡아먹을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를 낼 때였어요. 현관문 소리가 나더니 남친 형 부부가 들어오더라고요. 무심코 들어오던 두 사람은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저를 보고는 놀라서 서로 얼굴을 보더군요. 그러더니 남친 형수가 저를 자세히 보고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어쩔 줄 모르는 거였어요. 어머, 저기 대표님이 왜 이러고 계세요? 어머, 어떡해. 어머니, 혹시 도련님 여친이 저분 맞아요? 저분 싫다고 저희 보고 와서 지원 사격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말한 남친 형수는 제 앞에 와서 쩔쩔매며 무릎까지 꿇었어요. 대표님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모르고 큰 실수를 저지르셨네요. 아, 어떡해. 아니, 도련님, 여자친구가 어떤 쇼핑몰을 하는지는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씀하셨어야죠. 아니, 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이리 발을 동동 굴러? 저희 회사 여기 대표님 쇼핑몰에 납품해요. 저희 신제품 제일 먼저 런칭해주기로 한 데란 말이에요. 뭐라고? 니네가 별 볼 일 없는 쇼핑몰에 물건을 넣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 쇼핑몰이 정말 맞아? 맞다니까요, 어머니. 엑소 쇼핑몰이란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한테 완전 인기 있는 거기요. 대표님 일어나세요. 어머, 이를 어째. 저는 소란을 피우는 남친 형수와 놀란 남친, 그리고 그 엄마를 덤덤히 보며 조용히 일어났어요. 아니, 너는 그런 쇼핑몰을 하면 한다고 똑바로 말을 했어야지. 제가 보고 배운 데가 없어서 제대로 말을 안 했나 보죠. 아니, 실은 그런 얘기까지 할 새도 없었잖아요. 제 얘기 다 듣지도 않고 경멸하셨으니까요. 남친 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뭐 제가 그런 쇼핑몰 대표라고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어차피 남편 없는 여자 밑에서 보고 배운 거 없이 자란 사람인데요. 이 정도 모욕 받았으면 저도 더는 참을 이유 없다고 생각하고요. 민수 한 명 보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왜 집안을 보라고 하는지
저야말로 그 말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네요. 모쪼록 집안에 잘 어울리는 좋은 대학 나와서 이름 있는 회사 다니는 며느리 꼭 만나시길 바랄게요. 민수야, 그동안 즐거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저는 제 팔을 붙잡고 늘어지는 남친을 매몰차게 떼어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남친 집을 나왔어요. 그 후에는 한바탕 남친 집이 난리가 났었나 보더라고요. 일단 남친 형수는 그 다음날 저희 회사를 찾아와서 자기네 런칭이 잘못될까봐 제 앞에서 싹싹 빌었고, 남친 형까지 자기 엄마 아빠한테 사람 잘 알아보지도 않고서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냐며 뭐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친한테도 엄마한테 틀린 건 틀렸다고 말도 못한다고 꽤 혼냈다는 거였어요. 남친은 몇 번이고 제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를 위해 모든 걸 해줄 것처럼 굴더니 자기 엄마가 몇 마디 하는 거에 풀이 죽어 아무것도 못하다니 내가 왜 그런 사람을 찰석같이 믿었을까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와 엄마가 아빠가 퇴원하신 기념으로 이복 동생과 작은 어머니와 다 함께 식사를 하고서 집에서 같이 차 한잔 하려고 왔을 때였죠. 저희 집 앞에 남친 어머니가 서 있더라고요. 저와 엄마는 그분을 보자마자 얼굴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아빠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은 그런 저희 표정을 보고 남친 어머니를 쳐다봤고요. 남친 어머니는 저와 엄마 앞에 오더니 90도로 허리를 굽혔어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 따님과 어머니 기분을 상하게 해드렸네요. 그 점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다 지난 일이고 저는 솔직히 어머니 사과 믿지 않아요. 그러니 이만 가주세요. 제가 냉정하게 말하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남친 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고 사정을 했어요. 얘 은선아, 너 아버지 찾아오셨다며. 내가 좀 알아봤어. 니네 쇼핑몰도 알아보면서 그렇게 됐어. 니네 아버지가 미국에서 박사에 유명한 회사 계셨던 분이라며. 너 나 때문에 삐져서 니네 아빠 어떤 분인지 저번에 집에 왔을 때 한마디도 안 했던 거야. 아무리 토라져도 할 말은 해야지. 그러니 나 애들 아빠가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 네 사업도 그저 그런 애들이 하는 별 볼 일 없는 건 줄 알았잖아. 별 볼 일 없이 시작해서 이만큼 키운 거예요. 누구나 처음에는 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돌아오신 걸 말한다고 아줌마가 우리 엄마 모욕한 게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아줌마랑 아줌마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남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실 권리 없어요. 아빠가 돌아오시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도 혼자 사는 엄마 밑에서 보고 배운 거 없어서 그랬다고 하셨겠죠? 이제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달라진 게 없잖아요. 뭐? 그런 말을 했어? 이 사람이 너한테? 이 사람이 누군데? 뒤에서 듣던 아빠가 화가 나서 저와 엄마 옆에 오자 남친 어머니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냥 좀 알던 아줌마예요. 아빠, 신경 쓰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어머, 이분이 은선이 니네 아버지? 남친 어머니는 말도 제대로 못 끝내고 손으로 입을 가리더니 결국은 저와 엄마한테 정말 미안했다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집에 들어와 제 이야기를 들은 아빠와 작은어머니 그리고 동생은 아주 어이없어하고 막 화까지 내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저와 엄마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나 때문에 두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은선이도 당신도 이런 일 당하지 않게 할게. 말만으로도 고마워요, 아빠. 근데 저런 사람 많지 않아요. 제가 그냥 똥 밟은 거였죠. 그때 이후로 남친은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왔고 문자도 하며 매달렸지만 저는 완전히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끝났으니 잊으라는 말만 했어요. 그런데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찾아왔을 땐 이복 동생이 나서서 한마디 하더군요. 그쪽이 부모님 앞에서 우리 누나 한 번도 지켜주지도 못하고서 무슨 염치로 여기까지 와서 매달리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당신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 또다시 와서 이러면 스토커로 신고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동생이 세게 나가자 남친은 저를 원망스럽다는 듯 보더니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회사 앞에서 또다시 남친 어머니를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때는 남친 어머니가 다짜고짜 저를 붙잡고 무릎을 꿇고는 싹싹 빌더라고요. 얘, 우리 민수 좀 다시 만나면 안 되겠니? 민수가 우리 다시는 안 본다고 집을 나가버려서 연락이 끊겼어. 네가 연락하면 민수가 받을 거 아니야. 제발 민수랑 다시 만나줘. 싫은데요. 저는 그렇게 우유부단한 사람 다시는 못 믿어요. 그리고 우리 큰애가 회사 직책이 바뀌었다는데 그거 혹시 나 때문이니? 네가 화가 나서 그러라고 한 거야? 큰애까지 나를 원망하고 다시는 발걸음도 안 하겠다고 하잖아. 네가 우리 큰며느리 자리 좀 다시 찾게 해주면 안 될까? 그건 제 소관이 아니에요. 그쪽 회사에서 자기네 사정에 따라 바꾸는 걸 왜 저한테 와서 이러세요? 큰애가 자기 일이 바뀐 게 내가 너한테 그런 것 때문이라잖아. 저는 그 회사에 참견할 아무 권리가 없어요.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민수 일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가 자기 뜻대로 연락 끊은 건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저는 걔랑 연락 안 한 지 정말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더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어리석었어.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응? 이제 그만 가주세요. 왜 어머니 말이라면 꼼짝 못하던 사람이 그렇게 됐을지 생각 좀 해보세요. 엄한 저한테 와서 이러지 마시고요. 저는 매몰차게 남친 어머니를 뿌리치고 회사로 들어왔고 남친 어머니는 뒤에서 몇 번이고 저한테 잘못했다며 한 번만 자기 아들을 만나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친은 자기가 그렇게 집하고 연락을 끊으면 자기 엄마가 나를 찾아올 거고 그러면 내가 자기한테 연락을 할 거라고 계산하고 있었을 게 분명하거든요. 이제 저는 민수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거, 민수가 하는 일이랑 저랑 아무 상관없다는 걸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민수는 저한테 매달릴 거고 저는 또다시 헤어지기 위해 애써야 할 테니까요. 그런 쓸데없는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끝까지 연락을 안 하니 결국 그 집안에서 아들을 찾아냈고 남친은 또다시 엄마한테 설득당해서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사람은 참 불행하다는 생각을 했네요. 남도 힘들게 만들고요. 그 이후로는 남친 이야기도 남친 집안 이야기도 듣지 못했어요. 남친 형수는 저의 쇼핑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일에서 실수가 있어서 밀려났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렇게 남친과 그 집안과는 인연이 끝났고 우연히도 스쳐 지나간 적도 없네요. 저는 아직 다시 남자를 사귈 마음은 없어요. 지금은 우리 가족들하고 더 잘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랜 시간 외롭게 살아서 그런지 동생도 작은 어머니도 너무 소중하기만 해요. 둘 다 우리 엄마를 너무 좋아하고 잘해주는 걸 보면 행복하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길 바랄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